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플라톤의 생각과 사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책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서 기게스라는 양치기가 우연히 이 반지를 발견한 후에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이 반지를 이용해서 왕비와 간음한 다음에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올바르게 살 필요가 있는가? 만약 기계수와 같은 힘을 얻게 된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에 대한 플라톤의 답은 올바름으로 인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미 기게스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올바른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공간을 확장해서 국가 차원의 올바름을 먼저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영혼 불멸설과 죽음 이후의 보상, 그리고 윤회라는 내용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시간을 확장한다면 올바름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스도 이번 생만 보면 그 반지를 얻은 것이 이익이었지만 다음 생까지 누적해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크게 시민 계급과 수호자 계급으로 나뉘고 수호자 계급은 다시 통치 계급과 전사 계급으로 나뉩니다. 통치 계급은 수호자 계급 중에서 테스트를 거쳐 선발되며 철인 군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호자 계급은 왕자의 게임의 나이트워치 같은 역할을 하며 사유재산과 가족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임무를 게을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 계급은 생산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구조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각각 이성, 격정,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국가 체제가 제시되었는데 철인이 통치하는 정체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국가이고 다른 체제들은 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참주 정체는 일종의 독재 체제로서 참주 본인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가장 불행한 체제입니다. 참주라는 말의 의미는 비합법적 수단으로 지배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볼 수 있던 예로서 대개 귀족 출신이 평민의 불만을 이용하여 지지를 얻어내어서 체제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참주는 곧 기게스의 반지를 손에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체제를 통틀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반지를 훔쳐갈까 아무도 믿지 못하며 노심초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올바름이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하며 더 행복한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체계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에르의 신화는 에르라는 사람이 저승에서 본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은 심판을 받으며 다음에 살 운명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 생에 참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하고 참주의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 다음 생의 참주로서의 삶에 대한 디테일이 적혀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나선 영혼이 참주의 삶을 선택했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등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살고 영원히 소멸해버리고 마는 단판 승부의 삶이라면 굳이 올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지금 순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판 승부가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이 계속 윤회하며 어떤 경험치 같은 것을 쌓아가는 게임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고 설사 윤회 같은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의 승부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판 승부가 아니라 승패가 계속 누적되는 게임에서는 이기적인 전략보다 이타적인 전략이 최종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 이론 등에서 이미 증명된 것인데 플라톤의 저서에 이미 게임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내용을 추구한 면이 없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국가의 수호자들을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최선의 남자들이 최선의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생부 생모로부터 격리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너무 하찮게 보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 계획된 세상을 설계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 심리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게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